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형이 왜 공소장이 나와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동아일보에서요 공개를 했죠. 울산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공소장으로 인해서 각 언론사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이 공소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도요 언론사 직원들 여러 명이 전화가 와가지고 기소된 사람 중에서 누구누구랑 친하신 거 아니냐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소장을 좀 얻어달라 뭐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원래요 이 특정 언론사가 중요한 사건의 키가 되는 그러한 핵심 물증을 입수를 하게 되면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상관한테 질책을 받겠죠. 참 이거 기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왕에 동아일보가 먼저 입수한 건데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왜 먼저 입수 못했냐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질책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지나간 버스인데 그럴 시간에요 다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잘 캐치해서 취재를 잘 하면요 그게 더 좋은 거죠. 뭐 사건이 이 공소장 사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 윗분들께서는 이 고생하는 일선의 기자들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공소장을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 큰 줄기는 이미 나왔죠.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회자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줄기는요. 이 청와대가 한쪽 캠프의 경쟁자 이쪽으로부터 수집을 한 정보를요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경찰에 하명 수사를 내렸고 경찰은요 그거 사건이 되지도 않는 건데 그것을 마치 여러 명의 객관적인 진술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보강 수사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강 수사 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뭐 이러한 부분이죠. 그것도요. 황운하가 처음부터 한쪽 후보자인 이 송철호 후보를 만나가지고 수사에 대한 청탁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이 사건들이요. 송치가 되는 족족 모조리 그냥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석연치 않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천받은 그날에요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대서특필을 해대고 경찰 수사 단계였던 그 내용이요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운하 있죠. 이 황 청장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정인에 대한 첩보를 그것을 수집해 오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독려를 했는데요. 이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것입니다. 특정인을 딱 찍어가지고 범죄 정보를 수집해와 이런 거 표적 사찰 아니겠습니까? 이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참 적나라하게 마치 영상을 보는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소장을 읽어보셨겠지만은 황운하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와대라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이렇게 하명 수사를 내린 것에 대해서 경찰이요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되는 사건인 것처럼 마치 좋은 사건인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요 검찰에 송치가 되어가지고 모조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인지 참 이거 한심하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도둑질을 해도 실력이 없는 어설픈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이 담장도 넘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뭐 담을 일단 넘어가야 그 집을 일단 들어갈 것이고 그래야 물건을 훔쳐오든 뺏어오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도둑질을 한다는 사람의 수준이 담을 넘으려다가 계속 미끄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담장이 이 도둑에게 야 너는 우리 집에 올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그냥 패대기 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억지로 엮어 넣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소장을 읽어보니까요 김기현 시장이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요, 정말 이것저것 영혼까지 뭐 끌어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로 이 김기현 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 벌였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지방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딱 보니까요, 그 사건들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국도요, 그 사건 결과 통보받고 나서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거 참 김기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이 돌팔이 병원에서 암 걸렸다고, 암 말기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서 배를 갈랐는데, 이거 뭐 그냥 종양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 뭐 이러면서 돌을 깨매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도대체 이런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요, 바로 황운하 때문입니다. 일선 수사 실무를 하는 경찰관, 그분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수사에 대한, 이 조사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황운하가 쥐어짰던 이 사건이 정말 안 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운하가요, 억지로 수사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황 씨가 보기에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거나 열의가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안 되는 수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거나 뭐 아무튼 황 청장이 보기에는 조금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런 듯한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인사 조치를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딱 그거 생각납니다. 몇 년 전에 이 문체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 뭐 그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막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은 이 사건은 더욱더 괘씸한 거죠.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이것을 자기 뜻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거 인사로 날려버려요? 이거는 진짜 구속사안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조국, 송철호, 황운하 이러한 사람들은 법정 구속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공소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사 결과가 수사해봐서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온 거지 윗사람이 원하는 결과에 맞춰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자, 여러분, 이 공소장을 보면요, 이거는 정말 이 김기현이라는 이러한 특정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기획을 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컨트롤 타워가 야, 너는 어떤 역할, 너는 어떤 역할, 너는 어떤 역할, 이렇게 임무를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일 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요,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이 공소장을 보니까 정말 이 특히 황운하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단연 이 주연 배우들 몇 명 중에서 가장 돋보였습니다. 자, 이 황운하의 활약 이외에요, 이 첩보가 작성된 그 과정에서 우리 백형의 활약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백형의 민정수석실의 경찰관이 울산에 가서 그 현황을 알아본 것도 나오고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도 나옵니다. 이거는요, 뭐 여러 번 언론에 회자된 거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요, 이 수십 년 전에요, 하얀 사람 보고 빨갛다고 얘기했다는 거, 뭐 그러한 전설 속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마치 그와 같이 적폐가 아닌 멀쩡한 사람을 두고서 너는 적폐야 이러면서 죽창으로 그냥 막 찔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시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러니까요, 김 시장님이요, 최근에 그 1년 전부터 피를 토하면서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에서 판사 출신인 이분도요, 이러한 피해를 받는데 그 외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명 수사 이외에 공약 개발 개입과 공천을 개입한 과정, 이것도 이 공소장에 나오는 이 범죄 사실 중에 큰 흐름들인데요. 이것도 역시 언론에 여러 번 회자가 된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이 후보 매수했다는 거,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 이것은 뭐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소장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거, 그게 뭐겠습니까? 역시 오늘의 방송 제목이죠. 형이 왜 공소장에 나와? 이건데요, 이 공소장 첫 페이지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그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것은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그러한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요. 추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 그 선택권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 이것을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더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이 공무원은요,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저는 이 공소장 부분 중에 일부를 거의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러한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자, 여러분, 또 이 부분 중에서도 대통령을 언급한 그 부분이 매우 눈에 띄는 것입니다. 자, 엑기스만 뽑아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바로 이거죠. 자, 여러분, 지금 문통은요, 대통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 다음에야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소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직일 때는요. 그래서 이 검찰이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특별히 더욱 요구된다. 이렇게 확실히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공소장에 그냥 아예 그냥 빼도 박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요, 대통령에서 내려와서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그때는 기소가 가능하니까 그때라도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지금 이 공소장을 보면요, 이 사건의 동기가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의 초반부에 분명히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송철호를 두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30년 직위이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 입지가 취약해서 당내 경선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특히 이 피고인 송철호와 이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가지고 송철호 후보의 전략 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집권당의 힘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경쟁 후보자죠. 이 김기현 시장을요, 무능한 토착 비리, 이러한 세력이고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그냥 해서 홍보를 했다. 이렇게 홍보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해석이고 뭐가 없죠. 자, 보겠습니다. 문통의 30년 지기 친구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울산시의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송철호 후보다. 이러한 선거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요, 정말 간단한 벌금 사항 말고 조금 양이 되는 경우에는 이 공소장에, 특히 중요 사건에는요, 공소장 초반부에 뭐가 나오냐면은 범행 동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요, 이 부정선거의 동기에 대해서 문통의 30년 지기 친구인 점과 그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전략을 세웠다는 이러한 점이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범행 동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건의 범행 동기를 적시하면서 대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초반부에 대통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것이 기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형이 왜 공소장에 나와 이거에 대한 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어떤 나이 많은 형 하나가 지금 이제 밤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처벌받는다. 뭐 이러한 것을요. 분명히 지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이 검찰이요.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자, 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것과 이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한다는 부분 이것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공소장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검찰에 대해서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훗날 이 수사를 딱 돌아볼 때요, 역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했던 그러한 수사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반문, 반조, 이 반문 연대를 확실히 해가지고 토착 재앙 퇴치를요, 정말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퇴치 백신을 만들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